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죠. 이재명은 정과 사범의 형사 피고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뒷골목 깡패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말본세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 발언. 북한의 저자세를 취하는 이재명,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고자세로 한판 붙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의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앉아있어. 찢!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뒷골목 깡패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우리 안보에 직결된 문제, 이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기자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뭐 맞짱이라도 뜨란 말이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거 진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죠.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지엽적으로 지시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얘기들, 환율 어떻게 됩니까? 다시 1,480원, 1,5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책은 없지만 잘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그 이유, 원인을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해야 그 신년 기자회견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국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그냥 2달만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또 가서 2달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미국 환율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바뀐 거 딱 하나.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 그것뿐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재편되고 있죠. 친중이냐 친미냐.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나라가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미국에 줄을 서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 트럼프 만나러 가가지고는 트럼프도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다자 회견 같은 데 가면은 다자 외교 있는데 가면은 트럼프가 만찬 초대하는데 만찬에 초대받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중국한테는 머리를 조아리고 일본 가서도 미국 문제 아무런 개입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이재명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재명은 혹시 미국 법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재명은 안 되겠구나 하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 바로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2달 뒤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또 다른 거 계속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는데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삭자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안보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대라고 할 수가 없죠. 방위 출신이죠. 방위 출신에 사실상 민간인을 데려다 놓으니까 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국방부 밑에 사실상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 TF 그러니까 문재인 때 만들었던 적폐청산 TF를 지금 국방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이래가지고 그냥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거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심보로 지금 없애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하라고 했죠. 대한민국에 그냥 간첩이 득실득실하도록 놔두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남은
간첩과 관련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드론 작전사령부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는요,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최첨단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드론이죠. 이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그저 그냥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해체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체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 때 한 건 다 없애버려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이건 더 충격적인 일인데요, 군인한테 위법 명령 거부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군인은 어떻습니까?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불법적일 때는 따르지 마라, 이것은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지휘체계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죠. 이 위법과 불법 명령이라는 건 언제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 즉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쟁점화되고 그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위법하고 불법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령을 시킬 때는 그것이 위법인지 불법인지는 알 수가 없는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게 된 겁니까? 아니게 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군의 지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군인이 지금 이 훈련 갔는데 군인이 위법한 명령인 것 같아서 나는 안 따를 건데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군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 불법 계엄이요? 계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수단을 쓴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요? 글쎄요, 국무회의 안 했다고요? 알고 보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줄 찼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났죠.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재판 관련 소식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은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괜히 화를 내고요, 무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최첨단으로 가야 할 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내란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재판 얘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재명만 놓고 보시자고요. 이재명만 보면요, 이재명은요, 이제 성남 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내란 이거를 혼재해가지고 내란몰이로, 그래서 내란을 극복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란 사건은 다 종료가 될 겁니다. 내란 특검 이제 곧 종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이재명의 성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이재명만 바라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성과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오늘 코스피 5천이 올라갔네, 그래가지고 기분에 뭐 돈을 벌어내 만에 하는데, 실질적인 실물 경제는 어떻습니까?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성장을 강조했지만, 어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강요했지만, 자,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상법, 그리고 자사주소가 여러 가지로 그 기업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갑니까? 코스피를 이끄는 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 반도체랑 여러 가지 그 SK, 삼성,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들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밖에 나가보세요. 식당이요? 식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소비 쿠폰 뿌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 쓰기 아까워지니까 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지금 인플레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부동산에 묶여둔 돈을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막고 돈이 돌 수가 없죠. 게다가 주식에라 가라고 하는데 주식에 갈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 곧 있으면요, 성남 민심이 이재명을 향할 겁니다. 뭐 한 게 있냐? 내란 극복, 그래 내란 극복했다. 자, 특검 종료된 거 아니냐? 하는데 또 2차 특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성남 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지금 무시하려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날 필요 없다. 영수회담? 그거 옛날에나 했던 거 아니냐? 심지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요, 영수회담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쓰던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 자체가 아주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나 쓰던 건 고리타분하다. 영수회담 좀 지나치지 않냐? 허허, 이 사람들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재명 가짜 단식 24일 정도 했나요? 며칠이나 했나요? 이재명의 단식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수회담, 영수회담. 이재명이요, 늘 야당 대표 했을 때 입에 달고 산 게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영수회담을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까? 자신한테 체포 동의안이 올 때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때마다 뭐만 하면은 이재명이 영수회담, 영수회담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영수회담은 과거 군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얼마나 웃기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치졸한 답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야당 대표할 때 무려 8번 이상이나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그거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가자, 대화로 풀어가자.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재판받을 것 같으니까 대화로 풀어서 자기 좀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 이 성남 민심을 받아가지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쌍특검. 무슨 특검입니까? 바로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기 싫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재명 본인한테도 불똥이 튈까봐, 민주당 전체한테 불똥이 튈까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받아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가, 정청래, 이런 민주당의 여당이 이 장동혁 대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롱하고 놀리기나 했습니다. 정청래는 과거에 단식을 했는데 담배까지 피워댔죠. 지금 여러분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보세요.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재명처럼 24일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 사람들은 단식이 아니라 뭘 한 걸까요? 영양 보충한 걸까요? 건강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건강한 무슨 이 힐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이재명이 했던 얘기 뭡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동혁 대표도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속으로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건 가짜야, 가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정청래는 석고대지 할 때라고 하질 않나? 이재명은 그냥 가짜로 하는 거 아닐까? 이러지 않나? 과거 권위주의 때도 야당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까지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 이 성남 민심이요, 민주당의 야당 무시와 오만함에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보십시오. 김병기 수사 그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강선우 1억 받아가지고 전세금 썼네 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김경은 알고 보니까 강선우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건 진심이 담긴 단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모였죠.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한동훈 쪽, 배현진 뭐라고 했습니까? 굶어 죽어서 얻을 것 없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었죠. 유승민도 오고요. 오세훈도 오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인가 그 사람도 왔습니다. 이인재 고문도 왔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단식 8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 20분쯤에 장동혁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오로지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정부 여당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펀치를 날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공천비리 특검을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지 못한 단식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 배현진 듣고 있습니까?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도 그 얻지 못한 단식이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수가 뭉치고 있다. 당신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보수 그리고 야당성이 결여됐던 이 국민의힘이 야당성을 갖게 되고 정부 여당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라는 거를 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 출구까지 마련을 해줬어요. 오늘로써 단식을 그만하시라. 지금부터 건강을 다시 챙겨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는 건 뭡니까? 선거 때 다시 만나서 도와주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이는 오직 5내 만에 이런 수준으로 조중동이 한동훈에 대해서 5내 만에를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단식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수처럼 지금 뭐 단식을 통해 얻을 것이 없네. 한동훈 제명에 한동훈이 사과하는데 가네만에 이런 수준으로 조중동이 끌어갔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단식장 방문은요. 보수의 중심추로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 지금 조중동, 채널A, TV조선 전부 다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제명해놓고 그거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어려운 때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보태주고요. 그리고 정통 보수층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 덕분에 들어왔던 100만 당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110만 명이 넘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 100만 당원한테 큰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일단 마음의 안정 보수층한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격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흩어진 보수가 하나로 결집이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가는 길, 이 장동혁 대표가 야당으로서 여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방법에 이제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명이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네가 단식할 때도 안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방 날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다 오셨는데 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가게 된다. 그래서요.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오늘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9일부터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지표 조사에서 특이하게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중도층, 진보층, 보수층 모두에서 잘했다라는 결정이 잘못했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죠. 전 국민.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성향별로 봐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전부 잘한 결정이 잘못했다는 결정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 고름을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렇게 지표조사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버리면 중도층이 떠난다고요? 한동훈 제명하니까 중도층이 잘했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할 겁니까? 한동훈 가방 못 지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동훈 대변인이나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정치를 기교로 합니까? 오늘 이준석 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동훈을 향해서 이런 거 하나 못 풀어서 정치적으로 무슨 중요한 현안을 해내겠느냐. 그냥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한동훈계는 접어두고 진짜 진심이 담긴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 보수층과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정부 여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왠지 2026년 들어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싸워보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